안녕하세요. 리더의 매력 김병재입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 무엇보다도 여주인공인 키이라 나이틀리의 내적 그리고 외적 매력이 영화 내내 돋보이는 프라이드 그리고 프레주디스는 영국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으로 1813년 출간한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 BBC의 지난 1000년간 최고의 문학가 조사에서 셰익스피어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이며 2017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10파운드 영국 지폐에 새겨지기도 한 여성입니다. 이 소설은 재벌남과 평범 여간의 사랑, 가진 것 많은 까칠한 남성과 부족하지만 밝은 여성 간의 사랑 등의 수많은 로맨스 무비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클리셰의 원조입니다. 리더의 매력에서 다뤄보려고 했던 브리짓 존스의 일기도 오만과 편견의 팬이 쓴 팬픽 소설이 원작이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이름도 오만과 편견과 같은 다하시입니다. 오만과 편견의 남자 주인공을 맡았던 콜린 퍼스가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도 남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영화의 주요 캐릭터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애칭은 리즈입니다. 쾌활하고 똑똑한 성격의 소유자로 항상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책을 가까이 합니다. 다하시, 엄청난 귀족과의 자제로 훤칠하고 잘생겼지만 오만하고 쌀쌀맞은 성격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죠. 빅리, 다하시의 친구로 선하고 배려심이 깊은 세상 멋진 남자지만 우유부단합니다. 베넷가의 첫째 딸 제인, 세상 예쁜 여성으로 빅리와 비슷하게 내성적인 성격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로 빅리와 오해가 생겨 이별하게 되지만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딸을 부유한 귀족 가문에 결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애쓰시는 미시즈 베넷과 그런 부인을 못마땅해 하는 미스터 베넷까지. 18세기 말 영국에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당시 상속법은 부모 재산이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딸들은 부유한 남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5명의 딸을 부자와 결혼시키는 것이 목표인 베넷 부인은 때마침 인근에 머무르게 된 돈 많은 청년 빅리를 목표로 삼고 딸들과 함께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빅리와 제인은 첫눈에 반하게 되지만 빅리의 친구 다하시, 이놈은 리즈가 마음에 들어오는데도 쌀쌀맞은 태도를 취합니다. 리즈는 자신이 반할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고 말하는 거만함까지. 이 말을 듣게 된 리즈는 첫 만남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죠. 며칠 후 빅리의 별장 무도회에 참석한 베넷 부부와 딸들, 극성스러운 베넷 부인과 제인과 리즈를 제외한 품이 없는 딸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실망하게 되는 다하시. 하지만 마음에 들어오는 리즈에게 춤을 추자고 제안하고, 승낙은 하지만 리즈는 여전히 오만한 다하시가 싫습니다. 언니 제인과 빅리의 결혼 또한 다하시가 제인이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이 아니라 반대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속물이라는 오해는 더 쌓이게 되죠. 이후 친구 샬롯의 집으로 여행을 간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다하시를 만나게 되고, 집안도 격떨어지고 제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천박하지만 내 이놈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어서 청혼한다라는 얼척없는 청혼을 받게 되고 당연히 거절합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이모부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도 우연히 마주치게 된 다하시. 자꾸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 속 그동안 쌓인 오해와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묵묵히 해온 다하시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사랑에 빠지게 되죠. 다하시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빅리와 다하시. 빅리는 제인에게 청혼을 하고 다하시 역시 리즈와 재회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설과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요한 메시지이기도 한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모두 매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내적, 외적 매력, 그리고 다하시의 외적인 조건과 매력 이외에 솔직함과 책임감, 진심 어린 마음 등등. 그러나 둘은, 특히 리즈는 다하시에게 편견을 지니고 있었고 그러한 편견은 오만에서 비롯됐죠. 영화는 이런 두 사람이 오만과 편견을 버림으로써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러면서 사랑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명대사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 매력 자산에 있어서 매력은 도깨비 매, 도깨비처럼 흘리듯이 상대방을 끄는 힘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지니고 있어서는 절대로 매력은 생길 수가 없겠죠. 프라이드, 자신감이 넘치면 자만감이 되고 자만감은 오만, 에로건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만은 태도가 건방지고 행동이 거만함을 뜻하죠. 반대말은 겸손 혹은 겸양일 듯합니다. 오만하면 욕을 얻게 되고 겸손하면 존경을 얻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오만할까요? 아무래도 대부분 돈이나 지식, 권력 등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리더님들은 스스로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다들 아니시라고 오만이 아니라 일만도 없다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보다는 반드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정 혹은 정견이 반대말이겠죠. 누구나 치우친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언제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유연함, 이런 유연함을 갖췄을 때 사람은 진정 매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은 어디에서 올까요? 편견은 오만에서 오게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편견을 부르게 되죠. 오만과 편견은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의 첫 번째 제목이 첫인상이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편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다 안다는 오만, 내가 다 해봤다는 오만, 그로 인한 편견. 저 사람은 안 돼. 저 일은 안 돼. 라는 편견. 만나선 안 된다는 혹은 꼭 만나야 한다는, 하라는 혹은 하지 말라는 편견.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가장 중요하게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소설, 영화 오만과 편견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마감입니다. 리더님 스스로 가지실 수도 있는 오만, 그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하시는 일에 있어서의 편견은 없으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만은 편견과는 둘도 없이 잘 어울리는 친구이나 매력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의 한국판 가상 캐릭터를 누군가가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마감을 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자존감 강한 리즈의 하지원, 무뚝뚝한 차도남 다하스는 소지섭, 청순하고 예쁜 제인의 이보영, 순진하고 착한 남 빅리 역에는 송중기, 미스터 베넷 김갑수, 미시스 베넷 김혜옥. 어떠세요? 느낌 빡 오시죠? 내일은 뮤지컬로도 유명한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아바의 명곡에도 빠져보시고 명곡과 함께 멋진 배우들의 매력에도 함께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답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